미얀마 현지 기자 모임 MPA에 의해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수많은 미얀마 여성들이 빨간색 X표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두 눈을 흰색 천으로 가린 채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학생들을 포함한 젊은 여성들인데요. 자신들의 눈과 입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가진 공포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다 라며 침묵 시위를 통해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에 항의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군부에 맞서 폭력으로 시위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침묵으로 대응하자 더 큰 목소리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미얀마 현지 기자단 MPA가 공개한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주요 외신들에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MP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야와데주 마우빈 시에서 체포되어 군인들에 의해 신문을 당한 뒤에 석방된 한 시민은 당시 취조실에서 보고 들은 일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체포된 상황에서 군 지휘관이 아버지를 취조하는 장소로 딸을 끌고 와서는 딸의 신체를 만지며 몹쓸 짓을 해버리겠다는 등 폭언과 위협을 쏟아내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지휘관이 거울을 사방에 둘러놓은 취조실에서 저를 두들겨 팬 후 취조실 밖으로 나가다 말고 어린 소녀의 몹쓸 짓을 저지르는 걸 봤다.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소녀의 부친은 수치심과 분노가 폭발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이다. 소녀를 추행한 군 지휘관을 똑똑히 기억한다. 쿠데타 세력 제11사단 예하 216대대 사령관 땡리누 중령이다. 사령관에 의해 추행당한 소녀는 많아봐야 18세 정도로 보였다. 취조실은 경찰서 내에 있었으나 모든 취조는 군인들이 했다. 땡리누 중령이 이끄는 부대는 현재 친주 민다스로 이동했다. 목격자 진술처럼 취조 과정에서 체포된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희롱, 신체적 추행과 언어적 학대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성범죄까지 자행된 상황이며 특히 경찰보다는 군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 빈도가 높다고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MPA에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군인들이 경찰로 위장한 뒤에 각종 악행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벌이는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다. 심지어 군인들이 우리 제복까지 뺏어 입고 경찰 행세를 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성들을 연행해 취조하는 일은 전적으로 군인들이 벌인다. 허나 취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법적 분쟁이 생기면 그 책임은 경찰로 넘어온다. 취조를 하는 군인을 보면 대부분 술이나 약에 잔뜩 취한 상태다. 어떨 때는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취해 경찰 간부를 보온병을 집어 후려쳐 버린 일도 있었다. 지난 2월 1일 군부가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뒤에 반군부 독재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기 위해 점차 포위망을 좁혀오는 과정에서 무장투쟁 활동가나 지하조직과 연관된 젊은 여성 다수가 체포당했습니다.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신문 중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 해도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 사실의 증언을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대의 여성 대다수는 군경에 끌려간 뒤 당한 성범죄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몹시 주저하기 때문에 실태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체포자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이자 여성 인권운동가는 말했습니다. 체포된 뒤 취조 과정을 겪고 석방된 여성들을 돕고자 우리가 질문을 해도 피해자들은 안에서 당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 답하는 걸 꺼린다.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법적으로 처벌하려 해도 어차피 모든 권력을 군인들이 쥐고 있으니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유엔의 군부의 전쟁 범죄를 기소할 예정이다. 미얀마 국민들이 이렇게 미얀마 군부에 맞서 강력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가 최근 한국 특사를 임명한 사실이 SBS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도 일본도 아닌 심지어 주변국인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보다 먼저 한국 특사를 가장 먼저 임명했습니다. 얀나이 툰 씨가 한국 특사로 임명됐는데요. 그만큼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얀나이 툰 특사는 1992년 한국에 온 이후 민주주의 민족동맹 국제조직위 회장 등을 맡으며
미얀마 민주주의에 헌신해온 인물인데요. 군부가 최근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2023년 총선을 예고한 건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독사는 탈피해도 본질은 독사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얀마 군 세력 지도자들의 말은 거짓으로 도배됐다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에 돈줄이 될 수 있는 한국 기업 투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군부 독재는 조만간 종식될 것이 분명하다. 정의와 부당함의 싸움에서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말로만 다른 국가를 돕겠다 외치며 정작 눈앞에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즉각 행동으로 옮겼고 그 결과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한 국내 미얀마 활동가를 상대로 군부 명예훼손 혐의로 수배령을 내리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미얀마 군부에 대놓고 경고장을 날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지사는 미얀마는 40여 년 전 5월의 광주다. 국민 스스로 만든 정부를 무력에 의해 전복하고 군사정권 지배체제로 만드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다 라며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은폐가 있었으며 민중들의 투쟁으로 제대로 된 민주 시스템을 갖췄는데 미얀마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민중들의 의지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공개적으로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한다 밝혔고 심지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세계 지방정부 연합회 공동 성명서에도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중심으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가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반군이 미얀마 군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한국이 자금줄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해외에서 미얀마 국민들의 보내지는 돈을 원천 차단하려 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재명 지사와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국내에 체류 중인 2만 5천 명의 미얀마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미얀마 시위대에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얀마 물가와 현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얀마 현재 상황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얀마 학생들의 교육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군사 쿠데타 이후 군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교사와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학생들의 교육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전북대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전북대 학생들은 들풀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 미얀마 학생들이 학년별 필수 과목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영어와 수학, 과학, 지질학뿐만 아니라 미얀마어 강의까지 만들었는데요. 전북대 학생들은 공부할 터전을 잃은 미얀마 청소년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과거 한국이 도움을 받았듯이 어려운 미얀마를 돕는 데 힘을 보태자 라며 의기투합해 이 교육 플랫폼을 미얀마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감동적인 미얀마 지원은 미얀마인들의 가슴을 울렸고 결국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시민들은 한국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며 미얀마 군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뒤로한 채 제3국으로 도망간 아프간 대통령, 아프간인들과는 달리 미얀마인들은 불굴의 투지로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 기역엔 국민통합정부가 지난 2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두와 라시라 국민통합정부 대통령 대행은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계된 7분간의 특별 연설을 통해 국민 방어 전쟁이 시작됐다며 미얀마 시민들은 민아웅 훌라잉이 이끄는 군사정권에 대항해 봉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국민통합정부는 현역 군인만 40만 명 이상의 미얀마군과 어떻게 싸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얀마 나우는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국민통합정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에 대한 방어전쟁은 게릴라식 공격에서 시작해 민중과 협력을 통해 재래식 전쟁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소수민족 군대들은 즉시 미나운 훌라잉과 쿠데타 군대를 공격하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담당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 라고 호소한 점입니다.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로서 소수민족인 카친족과 카렌족 등은 다수민족인 버마족 중심의 미얀마 중앙정부에 맞서 오랫동안 무장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군부 쿠데타 뒤 시민 불복종 운동 등으로 군부 정권에 맞섰던 미얀마인들 일부가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이전부터 군부정권과 무력 대결을 하기 위해선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보고 이들을 포함한 연방군 창설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을 가슴에 새긴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 세력이 미얀마 군부 정규군을 격파했습니다. 10일 외신에 따르며 미얀마 중부 사가잉 지역의 몽유화에서 전날 PDF가 정규군을 상대로 폭발물 공격을 가했습니다. PDF는 미얀마 군인 1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했다 라고 전과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8일에도 사가잉 지역 깔레의 PDF가 지뢰와 폭발물로 미얀마 정규군 호송대를 공격했습니다. PDF는 매복 기습으로 다수의 미얀마 군인이 사망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사가잉 지역 мя웅타인십에서는 PDF 근거지를 급습한 미얀마 군인들이 저항 세력에 총 3차례에 걸쳐 격렬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PDF는 이 과정에서 미얀마 군인 9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다며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한 저항의 확산은 군부가 공식 발표한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민툰 군정 대변인은 지난 7일 NUG가 군정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뒤에 정규군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과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7일 이후 미얀마 정규군에 대한 공격이 이전 하루 평균 3건에서 5건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올해 나이 80세인 에와여디 지역 수석 장관도 군복을 입고 소총을 들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80으로 인생의 끝에 와 있다. 나는 생의 마지막 기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미 결정했다. 나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다. 나는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